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러분, 성공과 부를 이루는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이 이미 80년 전에 밝혀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준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성공의 본질을 탐구하고 행동 가능한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에 걸쳐 헨리 포드, 앤드류 카네기, 토머스 에디슨을 포함한 5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성공의 공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해 옮겨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13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깊이 탐구하며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성공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1장, 명확한 목표 설정, 성공의 첫걸음. 여러분, 성공의 첫 비결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나 소망은 절대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단순히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희망일 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는 3년 안에 매달 1억 원의 순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만든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흐릿한가요?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 봅시다. 목표 설정의 6단계 나폴레온 힐의 공식. 나폴레온 힐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에 6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따라 제 삶을 변화시켰고 이제 여러분께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1. 구체적인 금액 설정.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5년 안에 순자산 10억 원을 만든다. 2. 대가를 정의하기.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매일 2시간씩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기한 설정.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하세요. 목표가 기한 없이 설정되면 실행력도 떨어집니다. 4. 실행계획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5. 종이에 목표를 적으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종이에 적는 순간 막연한 생각이 현실로 구체화됩니다. 6. 매일 2번 소리내어 읽기. 아침과 저녁 적어둔 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 반복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저도 처음엔 막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희망만 있었죠. 하지만 이 6단계를 따라 명확히 목표를 설정하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목표를 이 6단계에 따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2장 강렬한 열망,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 여러분,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필요한 건 강렬한 열망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열망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열망은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것이 단순히 희망이나 소망의 수준을 넘어설 때만이 현실이 된다. 여기서 열망은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는 말 그대로 불타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헨리 포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8기통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도하라.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결국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강렬한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여러분, 열망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집착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박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망은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생생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을 글로 적고 매일 읽으며 열망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3장 믿음의 힘, 당신의 잠재력을 깨워라. 여러분, 성공에 있어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며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발점이자 모든 성공의 기초다. 믿음 없이 행동은 의미가 없으며 목표는 현실이 될 수 없다. 믿음이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이미 현실로 이루었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믿음과 잠재의식의 관계. 여러분의 믿음이 강렬할수록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여기서 잠재의식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자동 제어 시스템에 비유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잠재의식도 우리가 믿고 상상하는 목표를 향해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조정합니다. 시각화의 중요성,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나폴레온 힐은 시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화 과정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연습을 권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눈을 감고 여러분이 꿈꾸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가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시각화 연습의 효과. 제가 직접 시각화를 실천했을 때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는 상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저희 목표와 일치하는 기회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반복적으로 시각화를 실천하면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제의 사례로 모하메드 알리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권투 선수 모하메드 알리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최고의 선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최고의 선수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을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과의 싸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믿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돈을 벌 능력이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반복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실패를 예측하고 실패를 현실로 만들어 버리죠. 오늘 밤 여러분의 부정적인 믿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긍정적인 확신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벌기 힘들어 해서 나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풍요를 창출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할 것 같아. 나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매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반복하며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4장 전문성의 힘. 구체적인 지식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성공의 네 번째 원칙은 전문성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된 지식만이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전문성이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란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은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 사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의 트렌드, 경쟁자, 고객의 니즈 등 모든 것을 조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행동으로
넘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사례 앤드류 카네기. 나폴레온 힐의 멘토이자 이 책의 기반을 제공한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처럼 전문성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얻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 여러분도 스스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1. 지속적인 학습. 매일 30분 이상 여러분의 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공부하세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정보를 얻으세요. 이 멘토 찾기.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배우세요.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세요. 3. 실패에서 배우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가장 강력한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필요한 지식을 적어보세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매일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5장 조직된 계획,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실행력.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렬한 열망과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5번째 원칙이 바로 조직된 계획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 없는 목표는 단지 꿈일 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을 즉시 실행하라.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된 계획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조직된 계획이 중요한가? 우리는 종종 꿈을 꾸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된 계획은 왜 중요할까요? 1. 명확한 방향 설정. 계획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표가 클수록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6개월 안에 1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 조직된 계획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한 발짝씩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3. 실패에 대한 준비. 조직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전환하는 유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계획 수립의 4단계. 여러분이 조직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나폴레온 힐이 제안한 4가지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큰 성과를 얻었고 여러분도 이 단계를 따라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1. 마스터 마인드 그룹 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자원을 보완해줄 믿을 만한 사람들이 구성된 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친한 사람이나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에 전문성을 더해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 작성. 여러분의 목표를 세부 단계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회사 창업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월별, 주별, 일별로 나누어 실행 가능한 구체적 단계로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3. 즉각적인 행동 시작.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지금 당장 실행할 때만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단계를 오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획의 유연성 유지.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방향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토머스 에디슨 사례입니다. 조직된 계획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무려 10,000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무작정 실험에 임했다면 아마 그는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매번 실험 후 결과를 철저히 기록했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 다음 실험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조직된 계획과 꾸준한 행동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전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조직된 계획 세우기 실천 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직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부 단계는 무엇인가? 2. 나의 목표를 도와줄 마스터 마인드 그룹은 누구인가? 3.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며 언제 시작할 것인가? 4. 계획이 실패하면 어떤 대안을 고려할 것인가? 오늘 밤 이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의 주입된 계획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그 첫 단계를 내일 바로 실행해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천 과제입니다. 6장 결단력,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선택.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결단력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결코 쉽게 바꾸지 않는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고 결정을 쉽게 바꾼다. 결단력이란 단순히 빠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와 신념을 바탕으로 내린 확고한 결정을 뜻합니다. 결단력을 방해하는 요인들, 결단력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의심하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과 신념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와 신념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단력 강화 훈련법. 그렇다면 결단력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간단한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1. 작은 결정을 빠르게 내려라. 오늘 점심 메뉴처럼 사소한 결정부터 빠르게 내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정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큰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하라.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자문하며 결정의 근거를 확실히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정을 실행으로 옮겨라. 결정을 내렸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헨리 포드의 결단력 사례인데요. 헨리 포드는 V8 엔진 개발이라는 당시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엔지니어들은 여러 차례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지만 그는 한 번 내린 결정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V8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결단력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결단력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결정을 내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기록하며 스스로의 결단력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잠재의식 활용, 성공을 위한 무한한 자원. 여러분,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가이드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심으면 그 목표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잠재의식과 의식의 차이. 우리는 보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빙산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꾸는 꿈, 무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영감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의 신념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3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명확한 목표 심기. 잠재의식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3년 안에 매달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2. 긍정적인 자기암시 반복하기. 나폴레옹 힐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3. 감정과 시각화를 결합하기. 단순히 목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듯한 감정을 느끼고 그 장면을 생생히 시각화하세요. 이것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잠재의식 활용.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을 이루기 전에 잠재의식을 활용해 자신의 미래를 시각화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꿈꾸는 장면을 상상하며
이미 그것을 이룬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인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프라의 성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 하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재의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2.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하는가? 3. 오늘부터 어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매일 밤 목표를 시각화하며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깨우고 목표를 이루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10장 두려움 극복,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 허물기.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결국 목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두려움의 6가지 유형. 힐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6가지 두려움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두려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난에 대한 두려움. 돈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 2.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4.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5. 노년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면서 능력을 잃을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6.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며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 두려움을 극복하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다음 3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두려움의 원인 파악하기. 여러분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솔직하게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2. 작은 성공 경험 쌓기.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3. 긍정적인 자기 암시 활용하기.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꿔줍니다. 일론 머스크의 두려움 극복하기의 사례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창업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다. 두려움 극복 훈련하기에 대한 실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2. 그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3. 오늘 내가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할 것인가?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3장 목표 설정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뒤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과 발전입니다. 성공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목표 달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단기적 결과가 아니라 꾸준히 발전하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 후 지속 가능한 성공의 3가지 원칙. 성공한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데는 공통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장의 마인드셋 유지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도달점을 향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성장을 이어갑니다. 나폴레옹 힐도 성공한 사람들은 끝없이 배운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성장의 기회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3.
목표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지속 가능성의 사례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NBA에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경기력 향상을 집중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이다. 목표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법에 대한 실전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2. 내 주변 사람들과 성공을 나누며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3. 목표를 달성한 후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14장 승리의 생활 방식, 꾸준한 발전과 인내의 힘. 여러분, 성공은 순간의 도전이 아니라 꾸준한 발전과 인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승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승리의 생활 방식은 도전과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리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세 가지 단계. 승리의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우리는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목표와 연결된 계획 세우기. 승리의 생활 방식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계획을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 매주, 매월 스스로의 성과를 점검하며 나아가세요. 3. 실패와 도전의 수용. 실패는 성공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른 실패는 성공을 향한 발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 좌절하지 말고 그 경험을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토니 로빈스의 인내와 승리의 사례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전 세계적인 성공 코치로 알려졌지만 그의 여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오늘날 그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곧 인내와 노력의 결과이다. 여러분의 승리 생활 방식을 구축하려면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오늘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 3. 실패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성공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승리의 생활 방식은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5장 열정과 헌신, 성공을 위한 진정한 열정. 여러분, 성공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열정과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열정이 없다면 목표는 단순히 추상적인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룬다.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할 때 진정한 성취가 찾아옵니다. 열정과 헌신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 열정과 헌신은 성공의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행동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이루어내게 만듭니다. 1. 열정은 동기부여의 원천.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는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은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헌신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든다. 단기적인 열정보다는 오랫동안 목표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힐은 헌신은 성공의 핵심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에 헌신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3. 열정과 헌신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실패와 도전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을 장애물 너머로 밀어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열정과 헌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며 애플이라는 혁신적인 회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열정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성공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열정과 헌신 점검하기. 여러분, 열정과 헌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열정을 느꼈는가? 2. 내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 3. 내가 열정을 느끼는 일에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는가? 열정과 헌신이 여러분의 성공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6장 보상받는 과정, 감사와 인내의 가치. 여러분, 성공은 보상받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는 보상이다. 행동 없이 성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인내와 감사가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과정에서의 감사와 인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입니다. 1. 과정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들, 그리고 그 경험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은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이다 고 말했습니다. 2. 인내는 성공의 필수 요소.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힐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 결과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행동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이 결합될 때 마침내 찾아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 발명에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인내하며 결국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실천 과제로 과정의 감사와 인내 실천하기.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과정에서 얻은 작은 성공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2.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인내심을 발휘하는가? 3. 실패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보상받는 과정에서 감사와 인내는 여러분의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단순히 부를 쌓는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성공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도록 도와줍니다. 나폴레옹 힐은 열정, 믿음, 끈기의 힘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마음의 법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지혜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목표를 다시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성공과 부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힐의 말을 떠올리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